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대안이 있어요. 일단 기업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요. 물가 상승이 오히려 호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 오르고 자기의 판가도 10% 매출도 10% 올랐다고 치죠. 그러면은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는 비중이 적으니까 똑같이 10%가 늘면은 이익은 느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물가 상승이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장벽으로 막아버리면 돼요. 외국에서 물건이 못 들어오게. 국가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논리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해외 비중이 큰 기업들은 좀 다를 거예요. 실제로 제가 1월 27일에 나온 팩트셋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최근 실적 발표 나온 게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한 27%, 26% 됐는데 미국의 매출 비중이 50%인 S&P 500 기업하고 미국의 매출 비중이 50% 이하인 기업들을 분류를 해서 실적을 분류를 했는데 확연하게 미국에서 매출 비중 50%가 큰 S&P 500 기업이 이익이나 매출이나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분기째 계속 진행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안 좋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시장 보호를 막아주고 해주면은 기업들한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 단으로 갈게요. 네. 개인으로 갈 때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버틸 수 있는 요소가 미국은 현금을 일단 엄청나게 살포했어요. 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금리 상승하는데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 소모되니까 안 되냐 하겠는데 미국의 지금 인건비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은 미국은 지금 아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 내에서 없던 산업을 키우고 제조업을 육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면 자 보시죠. 물가가 10% 올랐다고 치죠. 근데 제 월급이 평균적으로 11% 올랐어요. 그러면 나쁜가요? 별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지금 소비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미국에 지금 소비재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특히 소비재 관련 기업도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미국 소비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제가 보다 보니까 미국에선 지금 최근에 외식 관련 업체들 중에서도 미국을 집중으로 한 뭐 파스타라든가 스테이크 자른 건 좀 고가잖아요. 그런 애들도 지금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유독 소비가 좋은 거는 이분들이 생각보다 소득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갭을 메꿔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막대한 현금을 통해서 극복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물가 수준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격 전가를 하더라도 시장에 글로벌 공급망이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전가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물가가 미국 물가는 꺾이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는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꺾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유지되는 것을 좀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많이 낮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쭉 갈 것이다. 그렇죠. 이 금리로. 그러니까 네. 지금 인건비나 고용 데이터는 지금 매우 강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 같은 것도 지금 사실 해소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와 연관되는 식량 같은 것, 특히 이제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라든가 비료나 에너지 비중이 큰데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가 기준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제가 기억했던 게 2, 3년 전에 유가는 40불에서 60불이라고 했어요. 셰일이 이제 무한정 뽑아내니까 60불 넘어가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네, 기억나요. 예, 근데 지금 작년보다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70불이에요. 70불에서 100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고 지금 최근 보시면은 유가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딱 놓고 보면은 기업 환경에서 유가 측면에서도 레벨이 지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돼야 되는데 저희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은 CSIS에서 뭐 대만 침공 관련된 게 막 전 세계적으로 화제되고 한국에서도 난리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바로 이제 중국하고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인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보시면 충계 대전을 앞두고서 지금 각자 병력을 모으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국가들이 탱크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확실한 거는 충계 대전 끝나고 나면 5, 6월까지는 일단은 휴전은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차하면 올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어떤 게 있냐? 뭐 만약에 정말 미국이 극단적으로 러시아한테 양보해. 그리고 뭐 중국하고 지금 이게 우리 힘드니까 뭐 분해 이렇게 가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것들은 보면은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이나 중국하고 단절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이게 지금 1, 2년짜리가 되게 장기적 가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나 인력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인건비, 식량, 에너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은 쉽게 꺾이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작년보다 좀 완화되지만 크게 올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뉴노멀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물가로 돌아가는 게 올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미국 입장에서 나쁜가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식량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미국도 좋아요.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가려져 있지만 식량 수출 국가고요. 에너지 수출 국가예요.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되는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고용 효과도 높아요. IT 실리콘밸리 애들보다 저임금 노동 나서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올라가는 게 과연 나쁜가? 라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